봅시다. 근데 석유 배팅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이거에 대해서 막 써서 공개를 하고 있거든. 공개하는 이유는 내가 이제 빡쳐갖고 그래. 빡칠만 해. 그냥 이제 다들 이제 정신줄 놔버렸기 때문에 빡쳐 이제 미친놈만 남은 거야 이제. 미친놈만 남았냐. 이거 보고 나오는 거야 여기.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랬더니 그대로 나오는 거야. 석유 상승 배팅이거든. 8월 30일 저번 달 말까지야. 저번 달 말에 18년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왔어. 상승 배팅. 그러니까 상승 배팅 있고 하락 배팅이 있는데 그순 포지션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그건 아니고 이거 그냥 상승 포지션만 보여주는 거야. 빼지만. 그 뭐냐? 없어. 상승할 거다 배팅한 사람이 없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럴 수도 있더라고. 그건 뭐냐? 다 함께 이제 너무나도 세상이 안 좋을 것이다. 석유는 끝났다라는 이제 그 뷰가 너무 강한 거지. 그럼 너무나도 안 좋으니까 이제 망할 거냐 앞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시장은 그렇잖아. 다 팔고 나면 팔 사람이 없어. 다 안 좋게 보니까. 이게 파는 놈도 있고 사는 놈도 있어야 뭔가 시장의 균형 가격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는 놈이 없단 얘기야. 다 팔았단 얘기야. 그럼 다 팔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건데? 다 팔면 안 좋은 뉴스가 나와 더 떨어지지 못하는 거지. 그 떨어졌잖아. 그 떨어지긴 했어. 그 막 59달러 뭐 이렇게 가긴 했거든. 근데 그 이상 안 떨어지네? 그러더니 65달러까지 올라와 있어 어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 그래도 그런 대로 먹히는 이제 조언들이 있지. 때때로 달라요. 항상 달라라고 하는 뭐 절대적인 그 명제. 때때로 달라. 그 맞는 얘기야, 명제. 정말 옳은 얘기야. 때때로 달라. 때때로 다르긴 한데 대충 맞는 것들이 있어. 뭐냐면 이제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은 그 반대로 가는 당연한 힘이 생긴다. 평균 회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진자의 운동이라고도 부르기도 해. 한쪽으로 쏠리면은 그 반대로 가는 힘이 그 내부에서 생겨난 그 자체 생겨난다는 거야. 이것도 그래. 선물 포지셔닝이 존재하는데 이게 어떻게 상승 배팅 없어져 버렸어. 2007년선으로. 2007년은 되게 나빴던 거냐. 저 때는 시장이 작았으니까 상승 배팅 숫자가 적었던 거지. 지금은 적은 게 아니고 그냥 아예 다 멸종한 거야, 멸종. 이 정도 수준이면. 왜? 다 겁먹고 도망갔어. 도망가서 뭐 어쩌라고. 그렇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 골드만삭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한숨 나오는 거야. 그냥 브렌트유가 50달러 중후반대를 찍을 거래. 그러면 WTI는 40달러 간다는 얘기야. 40달러 가면 뭐 어쩐다고. 석유 시장 멸망이야, 멸망. 무슨 멸망이냐 할 수 있어. 왜냐면 2020년 4월에 20달러대가 갔으니까. 근데 그때는 물가가 쌌지. 그 물가가 두 배가 올랐어요. 그때는 수적값이 한 7,500원, 7,000원, 6,000원짜리 있었어, 싼 거는. 근데 지금 그냥 12,000원이야. 두 배 올랐잖아. 그럼 석유도 사실은 반토막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이거 팔아서 그 중동 애들 그걸로 먹고 사니까. 그럼 그때 40달러였으면, 20달러였으면, 25달러였으면 지금 50달러 넘는 거지. 뭔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냐? 지금 가격이 얼추 코로나 때만큼, 코로나 마이너스 갔던 때만큼 석유 시장의 충격이 심한 거야, 지금. 근데 이거를 골드만삭스도 그래, JP 모건도 그래, 다른 뭐 투자관애들 전부 다들 석유는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왜 망했는데? 뭐 스토리는 많아. 처음에는 유럽이 망해서 세계 경제가 망할 것이다. 아니, 예. 중국부터 시작해. 중국이 망해서 세계 경제가 망할 것이고, 그럼 석유가격이 떨어질 거다. 라고 배팅을 했어. 석유가 내려오는 동안에. 중요한 건, 이쪽이 내려오는 동안. 올라갈 때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항상, 가격이 움직이면 거기에 대해서 스토리 만들어져. 유럽이 망했다. 그러니까 석유가 떨어질 거야. 아니지. 먼저 중국이 망했다. 중국 부동산이 망했어. 그러니까 떨어질 거야. 근데 중국 부동산 안 죽네. 안 죽어. 중국이 안 망하고 계속 가네. 좀 이따 뭐라고 하냐면, 유럽이 망했다. 왜? 유럽은 뭐 늙은이들만 있고 경제가 혁신도 없고 발전도 없고 뭐 없어. 독일은 이제 쓰레기 나라고 뭐 어쩌저쩌저 하면서 망했다라고 계속 망했다.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거야. 유럽이 대충 살아나네. 주가가 자꾸 올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스토리가 뭐가 되냐면 미국이 망했다. 미국 왜 망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어. 좀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트럼프 때문에 망했다. 우와, 그거 대단했어. 뭐 트럼프가 뭐 사고를 쳐가지고 관세를 때려가지고 망한다. 이것도 안 먹히는 거야. 그래서 뭐라면 트럼프 때문에 안 오를 거래. 왜? 트럼프께서 원하지 않는데 오르는 거를. 그래갖고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들을 족쳐가지고 석유를 생산해서 뭐 쪼쪼쪼 떠들어. 근데 안 떨어지네. 한 59달러 가긴 했는데 그쯤을 바닥으로 계속 올라오는 거 자꾸. 그 다음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헐값이 안 떨어지네? 왜 안 떨어지는데? 중국 애들이 사더라. 그래서 중국 애들이 멈추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 저주를 계속 했는데도 또 안 떨어져. 멈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멈추는가? 뭐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는 거지. 야, 안 좋은 건 다 좋은데 안 좋다 보니까 전부 다들 이제 안 좋은 것만 걸고 있더라. 산다는 놈이 없어? 이런 얘기 나오는 거지. 아까 쳐봤던 거 있잖아.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야, 아무도 없어. 사는 놈이. 걔들도 아리송한 거야. 또 그러면서 그러는 거지. 고민을 좀 해보자, 우리.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서울시장에 있었는데, 한쪽으로 몰리면 반대로 가는 힘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 좀 이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만 그게 주류냐? 그건 비주류야, 내가 보기에. 석유는 망했다라는 뷰가 강력해, 아직.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석유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 뭐가 나타나? 마라톤 오일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 발레로 오일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 어느 정도 올랐냐? 아하, 얼추 엔비디아보다 더 올랐어. 근데 그게 중요해. 아니, 엔비디아보다 왜 걔네가 올라? 이미 망했는데. 아하, 이제 거기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 왜 망한 석유 산업에서 대체 엔비디아보다 그 세 개를 전부 다 휘어잡을 거라는 엔비디아보다 대체 이게 마라톤 페트롤리움하고 발레로 에너지라는 회사야. 근데 꼭 다 오른 건 아니고 올해 초부터 이렇게 올라온 게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인 거야. 음. 여기 보면은 분홍색이 엔비디아야. 그리고 요 파란 게 발레로 에너지야. 발라로라고 적었네. 참 변화가 없다. 하여튼 그리고 이게 올해 초부터 성과가 이런 거야 지금. 얘는 46% 올랐고 얘는 27% 올랐어. SOL은 떨어졌어. 우와, 뭐 부부 끌어올라. 올랐나? 일단 와, 나 보면서 야, 이제 46% 올랐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지. 와, 환장하겠다. 일단 뭐 좋아. 왜 올라? 망했다는데? 망해가지고 정제 마진이 정말 늘어나고 있어. 망했는데 저는 진짜로 망해서 이해를 못 하더라고. 문을 닫았어 애들이. 왜 문을 닫아? 망했으니까 문을 닫지. 여기저기서 작년부터 이렇게 막 화학 회사들 망했다고 우리 막 그 특별 대담 막 찍고 난리였거든. 화학 회사에 원료되는 게 정유 회사야. 그럼 청회사 안 망했겠냐? 같이 망했어. 그래갖고 우리 중국이 너무 많이 져갖고 망했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사실 중국 애들도 망했어. 그리고 중국 애들도 대규모로 감산하고 우리하고 중국하고만 생각하거든.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는 그 천동설하고 지동설 있잖아. 천동설은 지구는 가운데 있고 하늘이 도는 거고 지동 아니나 뭐죠 맞나 그게? 지동설? 지구가 도는 게 지동설이고 선동설인가? 하여튼 뭐 우리는 한국이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하거든. 한국은 사실은 중심이야. 남들한테 쫓아가는 거지. 우리는 중국만 보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중국 애들이 많이 지어서 제일 많이 죽은 거는 유럽 애들이야. 이거 착살났어 유럽 애들. 에이, 러시아에서 기름 싸게 사다가 막 해먹었었는데 기름 되게 비싸게 들어오거든 이제 걔네들도. 근데 중국 애들이 막 더 싸게 해갖고 막 팔아치우니까 화학도 죽고 뭐 정유도 죽고 다 죽었어 걔들도. 인도 애들 떼돈 벌고 있죠. 러시아 정유 타다가 막 떼가지고 보내니까. 그래서 궁금해지는 거야. 망했어. 그럼 망하면 끝나냐? 망하는 건 아니야. 살아남은 애들은 망한 애들 거의 시체를 뜯어먹게 되지. 그러니까 정제마진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정제마진이 10달러가 나와. 근데 10달러인가 7달러인가 5달러가 얼마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플러스가 나오기 시작하거든. 한 2년 정도 마이너스가 되게 심하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죽을 놈은 죽었고 생산 역량 감축했고 또 되게 중요한 건 그 전에 설값이 비쌌거든. 비싸니까 전년 동월비로 작년에 비싸게 산 게 올해 이제 기름이 나갔단 말이야. 내년에는 최소한 비슷하거나 아니면 쌀 거야. 올해 59달러 한 거는 분명히 내년에 이제 팔 때는 그것보다 비싸게 팔 거거든. 올해 59달러 사왔으니까 석유는 이제 바다 위에 계속 둥둥 떠갖고 오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왜? 회계 이익이 잡혀. S 오일이 회계 평가 차손이 1,400, 1,300, 뭐 2천억 뭐 이렇게 잡혀. 아무것도 안 했는데 2천억이 적자가 난 거야. 왜? 자기네 원유 비싸게 샀잖아 이러는 거야. 할 말이 없어. 그럼 내년엔 그게 재고평가 차손이거든? 근데 재고평가 차익은 없어. 그냥 매출액 증가로 찍힌대. 내년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내년엔 매출액 증가로 찍힐 가능성이 되게 높아. 왜? 2년간 매출액이 감소했거든. 아니,
그 재고평가 차 손이 났거든. 근데 여기서 석유 가격이 뭐 50 몇 달러까지 떨어지겠다는 골드만삭스 말대로는 내년도 또 이제 개빠빠에 난리가 나는 거지. 근데 다 팔아.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석유업 종사자가 자기 거 다 팔았고 자기 가족 것도 다 팔았고 자기 지인들 걸로 팔라고 자기가 독려를 하고 있죠. 큰일 난다. 그 얘기를 듣고서 한숨이 나오더라. 밤에 눈물이 쫙 나오더라. 야, 뒤졌다. 근데 안 떨어져, 그날부터. 야, 시장이라는 게 이게, 시장이 무섭더라. 던지고 싶은 마음 100만 번이지. 야, 되게 힘들구나. 작년 한 4, 5월까지 괜찮았거든. 경기 올라올 때까지. 근데 그때 이제 무너져 나더라고요. 이만 이고 난 거야. 정말 1년 사이에 막 온갖 소리가 다 들면서 막 난리가 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팔아치웠다는 얘기 듣고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러니까 일단 포지션이 없어.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발생했어. 뭐? 9월이 지나서 10월이 지나니까 상승 배팅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아까 8월 31일이었거든? 10월 바꿔잖아? 좀 어딘가에서 저점 여기 저점 나왔겠지? 9월 달 들어가. 늘어나네? 왜 늘어나? 다 망한다고 했는데? 이게 순 롱 포지션이거든? 이게 분명히 이게 롱 포지션 빼기 숏 포지션이 나와 있잖아? 롱 포지션 자체는 줄었으니까 롱이 늘었던 거 아니면 훨씬 줄었겠지. 근데 뭐 자료가 내가 못 받아보니까 둘 중에 하나 변화가 있을 건데 어쨌든 순으로 롱 빼기 숏이 늘어난 거야. 수익값이 올라오는 거야 지금. 얘기는 그래. 지정학적으로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푸틴이 어쩌고저쩌고 트럼프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거든. 그건 뭐 정치 좋아하는 애들은 항상 여기 문제가 뭐냐면 정치에 고관여층들이 있어. 고관여라는 건 그거에 항상 관심 많이 갖고 정치로서 뭔가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로 세상 모든 건 다 설명이 가능해. 지나가던 새가 똥을 쌌어. 그럼 저것도 좌파의 음모일 수 있어. 우파가 생물학적 테러를 하는 걸 수도 있어. 저 새는 사실은 좌파의 안티파타가 만들어낸 생물학적 병기일 수도 있어. 아니, 우파 꼴통들이 만들어낸 걸 수도 있겠지. 그런 식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못 설명할 건 없어. 그렇지만 정상적인 투자를 못해. 그렇게 되면.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설명하듯이 야, 끝까지 갔다. 라고 보는 게 훨씬 맞다고 생각해. 그리고 끝까지 갔다고는 봐. 왜? 아까 봤듯이 2007년도까지 갔거든. 이 소리를 벌써 한 지가 오래됐어. 너 환장하겠어. 근데 세금이 올라오네? 또 떨어지면 어쩔 건데? 답은 없어, 사실은. 답은 없어. 투자라는 게 그런 거지. 답이 이렇게 쉽게 있었으면 내가 진작 재벌이 돼갖고 이렇게 고민 안 하겠지. 그리고 무슨 이걸 찍는 거를 왜 공개를 해, 내가. 이 정보라는 게 얼마나 비싼 건데, 사실.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냐. 세상은 틀렸다고 고문 생각함. 올라갈 것으로 기대함. 야, 안 올라가면 어쩔 건데. 한번 틀리는 거지 뭐 어쩌겠어. 그러면 또 기다려야지 한 1년 정도 더. 왜? 그럼 더 많이 망하겠지. 망하면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아는 거 한돈에서 하는 거지 모르는 거 못 하는 거야. 이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 중국 주식하고 서울 가격을 비교하는 거야. 중국 주식이 올라가. 되게 오래간만에 올라가거든. 주식이 왜 올라가냐는 거야. 왜 올라갈까? 주식 시장은 경제의 체중을 재는 저울에 가까운 경제가 좋아질 때는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경제가 나빠질 때 주식이 떨어진다고 보통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2021년에 여기 파란 게 중 주식이거든. 21년에 되게 좋았다가 이때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대포항이었지. 그래서 그때부터 주기적이 빠진 거야. 그리고 24년이 되고 나서 상승을 시작을 하는 거지 이제. 왜 이래? 올라가기 시작을 해. 중국 망하는 거 아니었어? 미국이 너무 떨어져 때려가지고 뭐 어쩌고 어쩌고 중국 망한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역시 정치적인 거야. 이거 정치로 생각하면은 세상에 답이 없어. 근데 한국 주식도 올라가잖아.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갖고 어쩌고 말을 해. 그냥 입에다가 빵을 물고서 확 그냥 물속에 쪄들으라고 시키고 있어. 야, 씨, 이거 네 아가리가 문제인 거지. 세상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경제가 올라오는 거야. 못 믿겠지, 당연히. 뭘 믿겠어. 음모론자 같은 일 같으니라고. 이걸 보자. 뭘 봐? 어제 이제 지역연준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보자. 어디 갔냐? 마음이 아프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네. 잘 보이는 것들이.
지역 연준이 있어. 다 여기 있다.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킨자스 연준의 PMI야. 깔끔하지 않냐? 잠깐 전에 본 거랑 비교가 되지. 뭐라? 중국 애들 PMI랑 딱 비교가 되는 거야. 아, 중국 애들 주가랑 비교가 되는 거야. 이거는 미국 캔자스 연준의 컴포즈 PMI라고 나오는데 이거 잘못 비교한 거다. 이거 제조 PMI거든, 얘네. 올라온 거야. 되게 어려웠던 거. 캔자스 연준이 관할하는 지역이. 그럼 뭔데? 미국은 지금 뭐 트럼프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망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입에다가 그냥 식빵을 물려주고 싶어. 소금빵. 어쩌란 말이냐. 올라오고 있어. 안 믿어. 욕을 해. 좋아지고 있다고 말을 하면. 왜냐면 자기가 뉴스 보는 거랑 다르거든, 세상에. 아, 뉴스가 그렇게 잘 맞으면은 세상에 기자가 최고 부자겠네. 기자가 돈 많이 벌긴 하지. 어쩔 수 없어. 누군가 선택을 하는 거야. 그리고 뭐다? 잠깐 전에 봤던 거 보여주고 싶은 얘기 뭐야? 음, 정유회사가 올라오고 있고 주가가 올라오고 있어. 왜? 미국이 올라오니까. 캔자스 연준이 뭐 이렇게 대표적인 거냐? 대표적인 건 아니야. 걔도 여러 개 연준 중에 미국을 나눠 사는 지역 중 하나야. 근데 걔가 좀 올라오고 있는 거야. 거기에 제조업 지수가. 그리고 또 뭐 어쩌라고. 그리고 어떤 놈들이 세상 망할 거 베팅을 했는데 더 이상 베팅할 수 없을 정도까지 베팅을 했어. 언제만큼? 세상에 석유 가격이 마이너스 갔을 때보다 더 많이 베팅했어, 이 자식들이. 그리고 중국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 근데 이게 시차를 두고서 보통 석유 가격을 밀어 올려. 과거에는 그랬어. 이번엔 안 그럴 거냐? 안 그럴 거냐? 그럴 거냐? 아, 여기서 베팅이 시작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고민을 하냐? 가서 비트코인 사면 내일 모레 돈을 벌 건데. 가서 사면 돼. 나도 옛날에 그 욕을 했었는데 욕을 못 하겠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지만 내가 아는 것 쪽에서 하는 거야. 정회사 없어지지 않을 거거든. 정회사 몇 년간 배당을 못 줬어요. S-오일이. 왜? 9조짜리 공장을 짓고 있거든. 아니, 시총 6조 5천억밖에 안 해, 이제. 근데 공장이 9조야. 나 속사서 못 팔 것 같다. 나 돈 벌어갖고 그거 갚아가면서 그 회사 끝까지 들고 갈 것 같아. 내가 속상해가지고. 근데 최근에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보이고 그러가지고 아니, 일단 뭐, 그냥 그래. 이거 뭐, 할 수도 있겠지, 세상이. 오늘도 보니까 뭐가 하냐? 난리야. 주식이 뭐, 떨어져갖고 망할 거라고 얘기하고, 경제 망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석유회사들 이미 망한 지 오래됐어. 화학회사들하고 다 뒤졌어. S-오일도 공장 9조짜리 지었는데, 또 화학에서 돈 못 벌면은 망할 거라고 말할 사람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 안 하는 게 있어. 최신 공장이야. 지금 막 지어졌거든? 세계 되게 실험적인 것도 아니고, 실험적인. 하여튼 얘가 모회사인, 모회사인 아람코의 신기술을 가져다가 만든 세계에서 가장 최신의 초저가로 걔네 입장에서 가장 싸게 이 원가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공장을 만들었대. 원유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상품이 나오는데 바로. 옛날에 그렇게 안 됐었는데. 돈을 못 벌 거냐? 내가 벌것 같아. 다시 생각 한번 해봐. 야, 6조 5천억짜리 시총회사가 9조짜리 공장이 완성이 됐어. 근데 그걸 갖다 아람코가 팔아줄 거야. 아니, 그냥 에스돌이 혼자 있다고 하면은 이게 안 돼. 이 회사는 안 되는 거야. 안 될 수 있어. 이게 돈에 뭐 이렇게 잡회사는 아닌데 혼자 안 되지. 얘 뒤에 누가 있어? 킹덤 오브 사우디아라비아. 예? 국영회사.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 그 자체에 아람코가 뒤에 있거든. 그럼 아람코 인터내셔널이 갖다 팔아줄 거야. 하는 게 제 생각인 거지. 얘가 왜 배당을 못 줬냐? 배당을 못 줬고 줄 것 같거든. 공장 짓다가 돈이 없어. 그 돈은 다 어디서 났냐? 아람코한테 빌렸어. 이게 석유의 신에게 돈을 빌려온 곳이지. 왜? 그 회사에 잘해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 얘들은 돈 빼돌 생각 안 해. 왜? 왕사님 거거든. 잘못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묻히는 경우가 있어. 쉽게 들어와서. 이거 회장님은 바뀔 수 있겠지. 얘는 왕자님이라니까. 죽고 싶어. 형님마다 죽는 수가 있어. 까시꼬시처럼 어떻게 죽어버리. 먹고 튀면은 잡으러 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존윅 보낼 수 있어. 존윅. 웃자고 하는 소리야, 웃자고 하는 소리. 일단 뭐, 그렇다 치는 거야.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앞에도 말했잖아. 난 죽기 살기야, 이제. 네? 거의 다 죽었거든, 이쪽에. 그리고
석유가 오르고 있어. 그리고 시장은 모두 다 함께 망할 거다 베팅을 하고 있어. 석유 양이 늘어나는 건 맞아. 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석유값이 떨어지냐? 줄어든다고 해서 오르냐? 아니야. 그냥 오르면 오르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야. 포지션이 중요해. 돈놀이로 가는 거지. 석유가 세상에 마이너스 가격이 말이 돼? 맨날 쓰는데 마이너스는 봤어 우리가. 그럼 석유가 많다고 안 오를 거냐? 지금 되게 적었었거든 상업재고가. 근데 계속 올라섰어. 그럼 상업재고가 늘어나는데 앞으로 안 오를 거냐? 오를 수 있다고 봐. 왜? 쇼포션이 없으니까. 그리고 경제가 돌아오고 있다고 봐. 중국 애들이, 유럽 애들이. 트럼프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긴 하지만 금리 내려주고 하면 더 좋아질 거라고 봐.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어려운 세월을 지나왔고 그 어려운 세월 때문에 우리 되게 힘들었거든. 우리는 주가 올라가고 있잖아. 그리고 이제 미국 애들은 뭐 워낙 미쳐 있었고 유럽 애들도 주가 많이 올라갔거든. 중국 애들도 이만큼 올라온 거야 지금. 어떻게 어쩌란 말이냐? 아 미국만 좋은 날은 끝났어. 딴 나라들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아니야. 뭐 미국만 앞으로 영원히 좋을 거고 딴 나라들은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세상. 아, 좋아지고 있다. 딴 나라 좋아지면은 석유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브리티시 페트롤이라고 있지. BP라고. 얘가 엊그저께 후퇴를 했어. 무슨 후퇴? 사실은 브리티시 페트롤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그 전에 석유 시대는 끝났다고 했어. 그래갖고 2025년에 석유가 피크를 찍을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올해가 피크야. 최고 소비가 올해가 끝이고 이제 소비도 안 들어갈 거라고 했다. 근데 올해 말을 바꾼 거야. 아까 말했지. 석유에 대해서 온갖 동네 사람 전부 다 가서 쇼포션을 구축을 했단 말이야. 왜? 석유 끝이니까 이제 뭐 옛날에는 뭐 이렇게 전기차가 많이 하고 저 떠들었었거든. 근데 그것도 없어졌어. 너도 알지? 옛날엔 그 뭐 내연차 쪽에 그거 다 문 닫아버릴 거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든 뭐든 이렇게 내연차가 살아남잖아, 그지? 석유 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이래버리는 거야, 이제 와서. 그러니까 내 입장에 눈이 휘둥그런 거지. 뭐야, 이 새끼들 때문에, 응? 다들, 석유 쇼포지션 치고 다 박수 치고 있었는데, 석유 때리는 건 되게 유행이었어. 꽤 오랫동안. 근데, 말 바꿀 수도 있지. 바꿀 수 있는데, 포지션 못 바꾸고 있어, 아직. 무슨 포지션? 석유 쇼포지션을 청산을 못 하고 있다. 왜 이게 뭐 어쩌란 말이냐? 이게 뭘 어쩌란 말이냐라. 얘들의 전망이 그놈의 석유 쇼 포지션에 영향을 주었다. 일정 부분. 석유 시대 끝났다는 얘기에서.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 언제까지? 2030년까지 꾸준하게 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항상 시장으로 한쪽으로 너무 많이 몰리지. 그럼 반대로 간 힘이 생기고 지금까지는 거의 다들 확신해서 망했다라고 했는데 안 망했으니까 반대로 간 힘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경제가 올라올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올라오면은 바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해. 재밌나? 재밌었나 모르겠다. 우리도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어. 그럼 SO를 사란 얘기냐? 알아 생각하면 돼. 하나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뭐냐면은 팔로면 다 팔았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 말고 외국 놈들이 다 팔고 석유업 종사자들이 자기도 팔고 지 가족도 팔고 지 지인들도 다 팔라고 시켰다. 라는 걸 내가 들었어. 거까진 들었어. 그리고 눈물이 찔끔 나더라. 얘기 들으니까. 야, 정말 내가 틀린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 고민 많이 했어. 그렇지만 다 팔았다는 얘기를 듣고서 마음은 아프지만 버텨보기로 했어. 여기서 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맞을 때까지 버티는 거냐 고장난 시기에 하루에 2번은 맞지 이런 소리 하더라고. 그걸 좀 고상한 말로 가치 투자자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그 뉴욕 스턴 대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다모다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 가치 투자자들은 돈은 좀 벌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고생하면서 돈을 벌 필요가 있을까? 라고 말씀하셨거든. 근데 그 당시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거든. 버티면 되지 왜? 그랬는데 막상 버텨보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야. 다모다라는 교수가 가치 투자자들에게 저 짓을 왜 하지? 왜 자해를 하지? 이러셨는데 그 말이 이해가 가. 야, 이거 딴 사람한테 이거 권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그래서 돈은 좀 버는데, 너무 괴롭다, 이게. 좀 죽을 것 같아, 정말. 나 이게 될 거라는 거에 자신을 하는데, 주변 분들이 뭐라고 다니시고 있냐면, 지금, 내 아는 분들이,
사우디 왕자랑 내가 동업하고 다닌다라고 얘기하고 다닌다. 내가 속상해서 사우디 대사관을 갔다 왔어. 아, 진짜로? 그 앞에까지 갔다 왔어. 서울에 대한유학 본사도 갔다 왔어. 내가 얘기했잖아. 다무다란 교수를 했다니까. 돈은 좀 벌긴 하는데 저기까지 해서 벌어야 되느냐.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운명 같은 거야.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돼. 운명이라고. 이거는 성격이 더러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어쩔 수 없다. 끝까지 가보는 거야. 벌 때까지 간다. 그래?